선순환 시대의 개념은 선천날이 육생 시대에 있어 쓰는 게 아니고 후천 시대, 인생살이를 맞이할 그 업그레이드 시대쯤에 서게 되어 있어. 선순환의 개념이다. 인류가 무엇을 세웠고 무엇을 일으켰느냐. 지식으로 문명의 발전은 이루어 왔지만 과연 인간에게 문명의 발전이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문명의 발전을 이루어 어떠한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가? 인간은 사랑을 통해 행복을 영위해 나가기 위한 것에 있는데 과연 이 문명이 육생살이가 사랑의 개념을 바로 알게끔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를 통해 행복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따른 그 삶을 아마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만족, 행복. 우리는 아직까지도 만족과 행복에 대해 올바른 분별을 내리지 못하고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족한 걸 가지고 행복하다 얘기하고 좋은 걸 가지고 행복한 걸 얘기하고 저마다 좋고 싫음의 그 시도적인 저울질은 내 욕심에 따라 달리하게끔 나타나고 있죠. 선순환의 개념. 착할 선자의 그 선순환의 개념은 물론 육생살이 육생시대에도 자리하고 있어서요. 이거는 권성징악.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선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행위가 선할 때 하늘이 덮는다. 우리는 이러한 개념으로, 이러한 가르침으로 육생살이 육생시대 때의 선순환의 개념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한번 돌이켜 봅시다. 착할 선자의 선순환의 개념. 이 또한 누가 이루어야 하는 것인가. 이것도 중상층의 개념이 바로 서지 않으면 중하층의 개념으로서도 바로 잡아나갈 수 없는 게 선순환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먼저 주고 후에 받는 모든 것들은 착한 선행 이 또한 중상층이 해야 할 일이에요. 중하층은 착한 선행을 하고 싶어도 다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육생살이 육생시대의 그 자기 만족으로 인해 살아가는 시대. 육생은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후천시대 인생살이 인생시대의 그 행복은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갈 때 느끼고 영위하는 차원이라는 것이죠. 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왔고 또 자기 만족을 위해 꿈꾸던 일이 성취됐으면 그 만족한 삶을 가지고 아 나는 행복하다고 그래요. 행복함은 나와 함께 나가는 모든 이들이 같이 느끼고 같이 영위해야 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 나만이 성취하고 나만이 그 자리에 올렸고 또 나를 아는 몇몇 이들만 그 만족을 성취하는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만큼 만족과 행복은 개념이 틀리다는 얘기죠. 만족은 육생의 만족이에요. 일안의 의식주 차원이라는 얘기죠. 일안의 의식주는 뭐예요? 집, 옷, 그리고 먹는 것.
요 육생의 세계 차원의 삶의 안위를 느끼면 저마다 만족한 것이죠. 개인 만족을 위한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인 만족은 행복을 영위할 수 없다. 그래서 착할 선자의 그 선행은 결국 나 뺏기 모르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악순환은 뭐예요? 그대가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그 높이가 어디까지에 있는가? 그 높이는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봐야 되는 것이죠. 타고난 육생의 기본급 사주의 자리에 올랐을 적에 다들 만족한다고 그래요. 어떤 이들은 그 자리가 행복의 자리가 아니겠느냐 얘기하는 일도 있고, 또 그 자리를 가리켜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성취욕을 느끼는 데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어요. 네, 성취욕은 무엇으로 느낄까요? 일 안에 육생의 의식주 안정을 누리는 데 있을까요? 이 안의 의식주 안정을 누리는 데 있을까요? 이 안의 의식주는 뭐예요? 의는 옷인데 의복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나의 갖춤, 아쉬워 찾아온 인연을 맞이할 수 있는 나의 갖춤을 갖췄느냐. 식, 일 안의 육생의 의식의 이 식은 입으로 먹어 육을 건사시키는 데 있지만, 이 안의 의식주의 식은 귀로 먹어 나의 정신량을 채워나 이 보이지 않는 빗물질 차원의 정신량을 아쉬워 찾아오는 이들에게 채워주는 것이죠. 이 주택은 집이 아니고 인연맞이 장소로서의 나만의 왕궁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만의 왕궁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아니요. 이 가정은 나만의 왕국이 아니에요. 나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이죠. 인연을 맞이할 수 있는 곳이라면 왕국이 되겠지만, 대부분 그 가정은 인연 맞이로서 자리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 충전소로서 운영의 주체 부인과 활동의 주체 남편이 음양과 공유들을 이루어 살아가는 곳이에요. 치외복권 지역이라 대자연에서 공권력에서 철저히 보호받는 그곳이 가정이지. 그래서 에너지 충전소고, 그 나만의 왕국이라는 것은 행위 현장 사회에서 내가 간판을 걸어놓고 아쉬워 찾아오는 인연을 맞이하는 곳이 나만의 왕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나만의 왕국이라는 개념이 바로 쓸 수 있을까? 거기에서는 나의 철학, 나의 이념, 나의 사고, 나의 가치를 아쉬워 찾아오는 이들에게 고추 세워 나갈 수 있는 곳이죠. 나만의 철학을 세워놨다. 그러면 철학적 가치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일 안에 육생의 의식주와 이 안에 인생의 의식주는 발로 다르죠. 그래서 육생 넘어 인생이라. 입으로 육생량을 먹어 나의 육신을 키워나간다면, 이 안은 정신량을 귀로 먹어 나의 삶을 키워나가는 것이고, 옷의 나의 그 사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옷을 육생은 갈아입는 것이죠. 물론 인연을 맞이하기 위해 갈아입는 옷도 되겠지만, 이보다 중요한 건 나의 가침의 의식을 얼마만큼 갖고 있는가. 아쉬워 찾아오는 인연을 맞이하기 위해 보여주는 일안의 그 옷은 쉽게 얘기해서 겉보기 보여주는 것에 비롯되는 것이고, 이 안에 그 나의 의식의 가침은 내면으로서 너와 내가 어찌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가, 손잡고 나갈 수 있는가, 누가 운용의 주체인가, 누가 활동의 주체인가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이죠. 운용의 주체는 그만큼 아쉬워 찾아오는 일을 맞이해야 하는 만큼의 옷도 예의를 갖추기 위해 갖춰 입어야 하는 것이고, 또 아쉬워 찾아오는 이에
그 아쉬움을 채워주기 위한 나의 의식도 그만큼 채워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집, 주,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정과 그 사회, 나의 업장, 말 그대로 업장은 나의 업을 소멸하는 곳이기 때문에 업장이라는 것이죠. 뭐 업장 소멸은 언제 하는가? 아쉬운 활동의 주체는 아직까지는 아쉬운 활동의 주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업장 소멸하려 하려면 이로운 운용의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까지라 이로운 운용의 주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소한의 이만을 운용의 주체에게 아쉬움을 채워나가기 위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고 또 운용의 주체, 이로와 맞이하는 자는 이 업장, 자기의 왕국이 있음으로 인해 그때부터 나의 업을 사할 수 있고 나의 업을 사하는 장소로 자리하고 있어요. 특히 무엇이 중요하냐? 이 인간은 업그레이드 시대 이후에 사회가 형성이 됐어요. 물건을 주고 받고 살아가는 일환의 의식주가 형성이 됨으로 인해 이제는 운용의 주체는 이 안의 의식주가 형성해 나가고자 함에 따라 갖고 사회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시장 경제가 형성이 됐어요. 시장 경제에는 많은 물건이 있는 것이죠.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이 다 있는 것이고 이 안으로서는 그 물건을 통해 인연을 만나는 것이라 그 인연을 만날 때 운용의 주체는 어떻게 다해 아쉬워 찾아온 이의 아쉬움을 채워주는가. 그래서 시장 경제가 또 시장이 형성된 곳이 사회라 이 사회의 형성됨에 따라 갖고 먼저 선자, 선순환의 개념이 바로 섰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업그레이드 시대 이후부터는 누구나가 어디에 가서는 활동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어디에 가서는 운용의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 활동의 주체일 때는 운용의 주체에게 운용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 또 운영의 주체로 살아가는 법, 인연맞이법, 하나 되는 법, 함께하는 법, 손잡고 나가는 법을 배웠다 한다면 어느 자리에서는 본인은 또 인연을 맞이하는 운용과 주체가 되는 것이라 그에 따른 행위를 다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판을 내걸 때는 언제나 육생의 기본급 사주의 자리에 올랐을 때다. 사주의 자리에 올라설 때는 아쉬운 활동 주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올라설 때는 저마다 근계에 따라 크고 작은 간판을 내걸게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는 운용의 주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인연을 맞이할 수 있는 왕국이 있고 없고는 이제는 크게 개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 인터넷 판매, 온라인 판매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운용의 주체로서 그 행위를 다할 수 있도록 저마다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것이죠. 전하는 말입니다. 아쉬운 자가 하는 법이지 이로운 자가 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 이 아쉬워 찾아가는 자나 아쉬워 전화하는 자나 매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 핸드폰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 왕국이 되는 것이고 핸드폰을 통해 자기 이념, 자기 철학, 자기 가치, 자기 사상 등등을 펼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냐. 저마다 인간으로서의 자기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라설 때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의 개념은 업그레이드 시대 그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때는 후천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마다 후천시대는 언제나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오르고 난 후부터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삶의 개념을 달리해 나갈 때부터 인간은 모두 후천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육생의 기본금 사주
저승의 질서가 이승에 투영되고 이승의 공적이 저승에 반영되는 바라 저마다 저승의 위계만큼의 육승의 기본금을 이승으로 가져와요. 때가 되면 다 그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를 때까지는 나를 위한 그 육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올랐다면 너를 위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는 보이지 않는 빈물질을 보이지 않는 물질로 바꾸어 놨어요. 창고 안에 다 채워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육생의 기본금을 찾았다면 이걸 쓰면서 살아가는 일밖에는 안 남았어요. 더 이상 나의 근기만큼 받아온 육생의 기본금 사주 이거는 물질 차원으로 줬는데 더 이상 이 물질은 물질로서 더 늘려나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재테크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육생의 기본금 사주만큼 올라와서 받아온 이 육생량, 이 금전, 이 물질을 투자해갖고 물질을 벌 수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양양상충이 일어난다. 그러면 물질과 빈물질, 육생량과 정신량, 딱 그 자리에 올라선 만큼 나의 삶은 그 쓰임을 다하는 데 있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만큼 올게 쓸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내게 육생의 기본금을 받아온 자리에 올라서기 위한 것도 피땀 흘려 노력했는데 이것을 안타깝다고 주고 아쉽다고 주고 눈물 난다 주고 참 괴롭다고 주는 이러한 선순환은 없는 것이야. 이건 착할선자의 선순환의 개념이라 결국은 나한테 모든 상황은 악이 되어 돌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아쉬워 찾아오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때가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라설 때라 육생량의 에너지는 나의 근기만큼 꽉 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꽉 찬 이 에너지를 어떻게 쓸 수 있는가? 먼저 줄 때 후에 받는, 먼저 주는 것은 빈물질 차원이에요. 그리고 후에 받는 것은 물질 차원이라는 것이죠. 아쉬워 찾아오는 일을 아쉬움을 채우기 위해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의 아쉬움은 그 대부분이 육생량의 아쉬움 때문에 찾아와요. 그러면 그의 소리를 다 듣고 어떻게 할 때 먼저 주고 후에 받을 수 있을까? 이 먼저 선자의 선순환의 개념은 이로운 운용의 주체가 공부에 행해야 바라는 얘기죠. 그래서 선순환은 내리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순환의 구조를 잃지 않는다면, 순환으로 돌아가는 삶을 안다면, 천부경에서 대삼합육생 7, 8, 9운이라 운의 차원으로 돌고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생량만을 채워놓는다면 결국은 양양상충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양양상충의 개념은 무엇일까? 더 이상 너의 육생의 기본운의 자리에 올라설 때는 물질을 가지고 물질을 채우지 못한다. 너의 욕심으로 너의 욕심만큼의 육생량을 채웠기 때문에 절대 육생량을 너의 욕심으로 채우지 못한다.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으니 이타적인 행위를 해야 할 때가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라설 때라 아쉬워 찾아온 이들에게 먼저 줘야 한다는 것이죠. 아쉬움을 소리 듣고 그렇다고 아무나 먼저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얘기를 들어보고 내 근기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에게 먼저 준다면 필요한 육생량을 받았다면 그 아쉬워 찾아온 이들은 그 육생의 행위를 통해 다시 나의 육생량을 쌓아나가게끔 해놓는다라는 얘기죠. 물질을 채웠으니 빈물질 행위, 먼저 주는 행위를 할 때마다 그 육생량은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선순환의 개념입니다. 제가 지금
말을 약간 행설수설하는 느낌이 있다 하겠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라섰다라면, 사주의 자리에 올라섰다라면 육생량을 가지고 육생량을 얻지 못한다. 이때는 인연맞이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 인연을 불러들였다면 간판을 걷고 그 불러들인 인연의 아쉬움을 채워줄 때 너의 다 이루지 못한 그 아쉬움도 채워나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에게는 일 안에 육생의 창고는 있는데 이 안에 인생의 창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일 안에 육생량의 창고는 저마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 욕심 주머니. 그래서 눈에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생량이 많이 갖고 있으면 덜 갖고 있는 이들에게 뺏길까봐 아주 단단한 근거도 마련해 놓고 보이지 않는 땅속에도 숨어놔요. 그런다고 그걸 뺏기지 않을까요? 그대가 양양상충의 행위를 한다면 아무리 단단한 근거에 숨겨놓고 아무리 든든한 은행에 숨겨놔도 네가 상호상생의 행위를 다하지 못한다면 뺏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없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쓸 것인가? 벌었다면 써야 하는 것이죠. 쓴다고 해서 낭비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의 개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을 통해 성인 시절을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너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 어린 시절의 사랑을 받은 만큼 성인 시절에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선순환의 개념은 내리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과연 내리사랑의 깊은 뜻을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 인연맞이를 바로 하는 이들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것이죠. 왜 조그만 소상공인들이 자꾸 개업했다 폐업했다 개업했다 폐업했다 이러면 결국 빚만 쌓아져 가요. 은행의 빚, 대출 받아놓고 대출 받은 그 이자마저도 갚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연맞이를 못해서입니다. 간판을 걸어놨으면 나는 운용의 주체라. 그래서 인연을 불러들였으면 불러들인 만큼 찾아오게 한 만큼의 그들의 아쉬움을 채워주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인연맞이가 무엇인지, 무엇을 통해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